네, 안녕하십니까. 가천의대 길병원 박국양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인들도 좀 알았으면 좋을 내용 중에서 많이 앓고 있는 부정맥의 혈전 치료 지침. 이게 2022년도에 부정맥 학회에서 새로 나온 지침이 있는데 전문가만 알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내용이 있어서 특히 심장병에 관심이 많으신 또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에, 일반인도 알아야 될 심방세동의 약물치료요법 2022년도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내용이 부정맥은 왜 혈전을 일으키는가, 혈전이 생기면 왜 뇌경색이 일으키는가. 혈전은 심장 내의 혈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혈전을 예방하려면 어떤 약이 좋을까. 혈전 예방약은 굉장히 많은데 그 예방약이 왜 이렇게 많은가. 또 나에게 가장 좋은, 나의 어떤 특별한 부정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판막이 있고, 그렇죠. 그 혈전 방지제는 어떤 거를 먹어야 될까? 자, 일단 심장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부정맥의 심전도인데요. 원래는 이게 이제 심방세동입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이 방실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 정맥하고 심방인데요. 상대 정맥하고 심방 사이에 자동적으로 심장이 뛰는 기능을 가진 전기가 생성되는 곳이 이저 결절이 있습니다. SNO도. 그러니까 이게 동방결절이라고 그러죠.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는 이제 방실결절인데 이 동방결절이 자동적으로 전기가 발생을 해서 그 전기가 방실 결절을 통해서 심실로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방결절, 방실결절, 그래서 동율동이라고 그러죠. 규칙적인 동율동이 정상인데 이제 어떤 질병에 의해서 심방이 비후가 되게 되면은 너만 뛰냐 나도 뛴다. 그래서 심방에 여기저기서 동방결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뛰는 거죠, 자기도.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제 심방에서 동방결절에서 원래 생겨야 되는 지령이 한 군데서 내려와야 되는데 비후가 되면서 지방의 군소 이제 군웅들이 활거를 하면서 나도 왕이다 너도 왕이다 그 중에 이제 방실 결절로 전달되는 것들은 이렇게 심실을 뛰게 하고 이게 들어올 때 같이 메시지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전기가 흐르게 되면은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안 들어오게 되죠. 그거는 안 뛰게 되고 그래서 빨리 뛰었다가 여기 멀리서 오는 거는 좀 느렸다가 가까이 오는 건 빨리 뛰었다가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뛰게 되죠. 그래서 맥박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고 심방을 나타내는 이 P웨이브라고 합니다. P웨이브 저희 심전도에서 PQRST 이게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심방이 여기도 뛰고 여기도 뛰고 여기도 뛰고 이런 것들은 다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다 이거 하나가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일정치가 않죠. 어쩔 때는 그 전에 전달됐던 게 그 뒤에는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불규칙적인 이런 리듬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부정맥이죠. 가장 많은 부정맥이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 그래서 이런 심방세동이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첫째는 이제 심박출량이 떨어지죠. 심방 뛰고 판막이 열리면서 심실로 피가 들어가게 되고 그 모아진 피를 이제 폐로 보내거나 또 좌측 심실에서는 온몸으로 이렇게 대동맥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심방이 이 불규칙적으로 부르르 떨고 있으면은 심방에서 심실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적게 됩니다. 적게 되면은 당연히 심박출량이 떨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심방이 부르르 떨게 되면은 규칙적으로 한번 어 방실 방실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 방이 부르르 떨고 있는 상태고 실은 이제 그 중에 일부가 뛴단 말이죠. 들어오게 이렇게 부르르 떨고 있고 뛰고 부르르 떨고 있고 뛰고 부르르 떨고 있고 이런 형태가 되면 이 부르르 떨고 있는 이 심방이 세동
피브릴레이션 세동이 와 있으면은 여기에 혈전이 잘 생깁니다. 한번 쭉 뛰어서 피가 나가고 심실이 쫙 받아서 그 다음에 뛰고 열리고 뛰고 열리고 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부르르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 심방에서 세동이 일어나면서 혈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혈전이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그 혈전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뛸 때 세동이 일어날 때 그 떨어져 나온 게 심실에서 받아가지고 그 심실이 어디로 가냐면 온 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뇌로 가면 뇌경색이 되고 심장 혈관으로 가면은 이제 그 혈전이 심근경색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다리로 가게 되면 하지에 이 괴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또 비장으로 가면 비장에 또 경색이 이렇게 하고 복부에 가면 복부에 또 경색을 일으켜서 복부 통증을 유발하고 장이 썩게 만들고 이런 무서운 병입니다. 심방세동이 혈전이 생기면은. 그래서 심방세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박출량, 심장이 나가는 볼륨을 떨어뜨린다. 당연히 방실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뛰지 못하고 부르르 떨고 있는 상태고 실만 이렇게 뛰고 이렇기 때문에 되고 두 번째는 혈전 문제입니다. 혈전 부르르 떨고 있는 심방에서 혈전이 생겨서 심실에서 뇌로 가기도 하고 복부 이하 하지로 가서 이 괴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을 해야 되고 감지를 해야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생리적인 원인이 이게 심방세동이 되면은 안 된다. 뭐 왜 심방세동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심장병, 또 고령, 스트레스, 뭐 고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원인이 술만 많이 먹어도 이런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심초음파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작은 심방의 좌심방의 그 첨부에 있는 이제 오리클이라고 그러는데 좌심방 귀에 달린 에, 혈전입니다.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면은 이게 사이즈가 한 1cm 조금 넘는데요. 10mm 되는 게 큰 혈관이 뇌로 가게 되면 뇌경색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큰 혈전이 이게 이제 승모판막이 지금 좁아져 있습니다. 이게 좁아져서 협착이 되니까 피가 잘 안 나가고 좌심방이 커져 있고 피가 여기서 바로 좌심실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빙글빙글 돌다가 이런 혈전을 일으키게 돼요. 피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 있으면 물이 고이면 썩듯이 피도 고이면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혈전이 엄청나게 큰 게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뇌경색이 되는 거죠. 이 환자는 대동맥도 좀 좁아져 있고 승모판막도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굉장히 좁아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도 일반인 여러분도 보시기에 이게 좁아져 있으면 피가 안 나가고 와류가 생기면서 여기에 혈전이 피가 고여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저 혈전에 이제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넘어가지가 않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혈전이 심장에서 나와서 대동맥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심장 자체로 가는 관상동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뇌로 가는 혈관들이 있고 또 팔로 가는 혈관, 그 다음에 하행 대동맥으로 해서 복부와 하지로 가는 혈관이 있는데 이 뇌로 가게 되면 여기나 오른쪽 왼쪽 뇌로 들어가서 뇌경색이 되는 거죠. 이건 뇌 안에 혈관을 촬영한 사진입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큰 혈관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막히면은 왼쪽 뇌가 뇌경색이 되고 오른쪽 편마비가 오고 오른쪽이 막히면 왼쪽 편마비가 오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기가
뇌가 빠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심장의 혈전이 주 원인이 돼서 생기는 거다 이겁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죠. 여기가 이제 동맥경화가 있어서 혈전이 아니고 심장에서 오는 혈전이 아니고 여기에 협착이 생겨서 이제 점점 심해져서 뇌경색이 오는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뇌경색이 혈전으로 해서 올 수 있다 하는 걸 말. 실제로 이제 이런 뇌로 가는 뇌경동맥이 막히면은 이 큰 부위가 오른쪽 뇌가 거의 뭐 전부가 뇌경색이 빠져서 이게 꺼멓게 피가 가지 않는 그런 CT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뇌경색으로 뭐 마비도 오고 거의 의식 소실까지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혈전이 원인이 돼서 뇌경색이 발생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이 심방세동이 원인이죠. 심방세동에 의한 혈전 그것을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 건강에 부정맥 학회 중심으로 2022년도에 한국형 가이드라인 표준 지침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거의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는 약간 좀 다른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나이가 좀 있고 혈압 당뇨가 있고 그러니까 혈전의 위험이 많은 사람은 아스피린하고 그다음에 혈소판 저해제 한두 개를 또 위험하면은 더 쓰고 이런 지침을 따랐죠.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바뀌어서 아스피린은 이런 심방세동에 의한 혈전 방지에는 큰 효과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아스피린을 권했습니다. 이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그러나 지금은 아스피린보다는 아스피린 외에 새로 나온 경구 항혈전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 노악이라고 합니다. 노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외에 노악이라는 게 나와서 난 비타민 K 오랄 안티코아귤란트 영어로 그래서 노악이라고 약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지침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혈전이 왜 생기는가 하는 그 혈전의 기본적인 기전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이 백혈구는 세균을 잡아먹고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때 다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산소를 나르고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한다. 혈액 응고에. 그래서 혈소판이 원인입니다. 혈전의 기본적인 원인은 혈소판이 혈관이 손상됐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혈관이 손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소판이 응집이 일어나서 혈소판들이 붙어요. 혈소판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혈소판 덩어리가 생기는데 이 혈소판 덩어리는 응집이 생겼지만은 응집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말하자면 진흙이 만들어졌는데 그 진흙이 아직은 물기가 좀 많고 푸석푸석해서 깨지기가 쉬워서 이것이 단단해지려면 즙이 들어가야 돼요. 즙이. 벽돌을 구울 때 지푸라기를 넣으면은 지푸라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푸라기가 썩지 않는 한 단단히 건조해서 굳은 지푸라기를 넣게 되면 그 지푸라기가 무슨 철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굉장히 단단해. 그 지푸라기 역할을 하는 게 이 파이브린이라는 섬유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스롬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혈소판이 일차적으로 진흙의 역할을 한다면은 그 진흙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는 지푸라기, 그물망 역할을 하는 것이 응고 과정이다. 이게 혈전과 응고가 그래서 이 혈소판과 파이브린이라는 이 응고 끈이 띠가 이 합쳐져서 지열 플라그로 단단하게 혈전이 생기는 겁니다. 혈전이. 그래, 그 왜 이렇게 단단하게 생겨야 되냐? 당연히 피가 응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이 잘렸거나 또 우리가 교통사고에서 뭐 어디 중요한 부위 피부가 잘렸을 때
응고가 돼야 사람이 살 수가 있잖아요. 계속 피가 나오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 섭리죠. 어떻게 보면 이게 외부로 자상이 있어서 출혈이 되고 혈관이 노출되고 피가 외부로 노출되면 그 응고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야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응고 과정이 적당히 되면은 또 움직일 때 피가 나니까 이렇게 단단히 저 혈소판이 예, 저 파이브린과 함께 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응고인자죠.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이게 생겨서 혈전이 생기고 뇌경색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려면 이거를 막거나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두 개를 다 막으면 물론 좋고요. 이게 이제 항혈전제를 쓰고 혈소판을 막으면 항혈소판제, 이거를 응고라고 하고 이거는 혈전이라고 그러는데 혈소판을 하거나 항응고제를 쓰거나 항혈소판제를 쓰거나 두 가지를 다 쓰거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약간 달라요. 항응고제는 뭐 와파린으로 대표되는 지금까지 경구용 그 판막 환자에서 먹는 거고 항혈소판제는 뭐 여러 가지 아스피린으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응고 과정입니다. 응고 과정 굉장히 복잡한데 일반인들이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이제 판막 수술을 받은 환자나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방세동이 있었던 환자 외에 쓰는 아스피린 외에 쓰는 항응고제가 와파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와파린. 그 와파린이 비타민 K 안티코아귤런트인데 비타민 K 디펜던트 안티코아귤런트가 와파린이에요. 그 와파린은 이 혈액 응고 인자가 1부터 13까지 있는데 2, 7, 9, 10을 방해를 합니다. 비타민 K 디펜던트 팩터죠, 이게.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조금 공부를 더 하실 분을 위해서 27, 90을 막는 게 비타민 K 이 디펜던트 안티코아귤런트죠. 와파린으로 대표되는 약이고 그 중에 팩타2가 프로스롬빈인데 이 프로스롬빈은 피브리노젠을 피브린으로 만들어서 이 클롯을 만드는 겁니다. 응고를 하는 거죠. 응고를 혈소판 응집이 아니라 이 저 말하자면 지푸라기로 벽돌 진흙을 굳게 하는 그런 그래서 이거를 재는 게 프로스롬빈 타임이고 이걸로 외래 올 때 한 2에서 4 정도 사이로 유지하게 판막 치환 환자들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노악이라는 거는 이제 난 비타민 K 오랄 안티코아귤런트인데 그거는 팩타 10을 억제하는 겁니다. 팩타10을 억제를 해요. 그래서 비타민 K는 2790을 억제하는 데 비해서 10이 물론 들어가 있지만 비타민 K 디펜던트가 아닌 난 비타민 K 오랄 안티코아귤런트는 팩타10을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악은 전부 팩타10이 액티베이션 되는 걸 10A라고 그러거든요. 액티베이션 된 팩타10을 밴, 영어로 밴이라는 거는 억제한다, 누른다, 뭐 방해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반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10A 플러스 밴. 그래서 사반이라는 이름이 붙고요. 이 팩타 10A를 억제하는 이게 억제한다는 스탑시키는 그런 약들은 전부 사반이 붙습니다. 사반이. 그리고 2를 억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790의 기전이 아니고 직접 프로스롬빈이 스롬빈으로 되는 이 스롬빈을 억제하는 거를 다이렉트 스롬빈 이니비터라고 하는데 그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는 노악이기 때문에 난 비타민 K 팩타 10A를 밴 한다. 그래서 뭐 아픽사반 무슨 에독사반 리바록사반 사반이 붙습니다. 사반 팩타 10A를 밴한다. 금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게 노악입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혈전
심방세동의 혈전 방지제 약이고 기존에 쓰던 이 와파린보다 훨씬 효과가 여러 면에서 뛰어나다. 그래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존에 이제 그러면 이 노약이 나오기 전에는 뭘 썼냐? 플레이트리트 혈소판을 억제하는 게 아스피린. 예? 아스피린 가장 대표적인 혈전 방지죠. 100ml 하루에 한 번. 그리고 혈소판 또 응집 억제제로 아스피린 외에 P2Y12 억제제라고 그래서 리셉터 억제제, 클로피도그렐 뭐 이런 프라스굴레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약에 비해서 이 팩타 10A를 억제하는 노악이 훨씬 효과가 좋고 최근에 추천할 만한 약이다 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K에 의존하는 그런 응고인자를 억제하는 2790이었죠. 그게 에, 뭐가 단점이냐? 단점이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응고가 안 되니까 뭐 위궤양이 있다든지 이를 뽑을 때라든지 수술을 할 때는 이거를 2, 3일 끊고 수술을 해야 되거나 치료를 해야 되고 내시경 조직 검사할 때도 2, 3일을 꼭 끊어야 되는데 이 한참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먹기 시작하면 한 3, 4일 후에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또 끊어도 3, 4일 후에 끊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3, 4일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쓰면 피가 많이 나고 너무 적게 쓰면은 판막이 굳어버리고 그래서 이 INR을 아까 프로스론빈 타임을 2에서 3으로 맞춰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비해서 이 새로 나온 노악은 난 비타민 K 오랄 안티코아귤란트 노악이죠. 안티코아귤란트는 작용 시간이 빠르고 끊으면 또 효과가 빨리 없어집니다. 당연히.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쓰면 되고 이 INR 프로스로민 타임 검사를 병원에 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환자들은 좀 조금 편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와파린 기존에 쓰던 심방세동의 혈전 방지제보다도 이 새로 나온 난 비타민 K 오랄 안티코아귤란트 노악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아시면 됩니다. 사반이 붙었다고 그랬죠. 그게 여러 가지로 우수하다 하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너무 전문적이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근거를 대려면은 전문적인 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피린보다도 뭐 당연히 우수하고 이 와파린이 아스피린 플러스 클로피도그렐이라는 것보다 우수한데 이 노악이 그 와파린보다 여러 면에서 뭐 뇌출혈이라든지 뭐 또 뭐 여러 가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더 우수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노악이 있는데 와파린보다도 못한 아스피린이나 이런 옛날에 쓰던 그런 플라빅스 같은 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심방세동의 혈전, 뇌경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와파린을 써 왔는데 그거보다도 새로 나온 XA, 10A, 사반이 붙는 혹은 다비가트랑 같이 직접 트롬빈을 억제하는 그런 약들이 훨씬 더 항응고 효과에서 우수하다. 뇌출혈도 적고 또 먹기도 편하고 효과도 빨리 나타났다 끊으면 빨리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와파린은 이 세라퓨틱 윈도우라고 해서 너무 많으면 출혈이 되고 너무 적으면 응고 혈전이 일어나 버리고 이 사이가 2에서 4 사이로 좁아요 이게. 그 교도소 담벼락을 걷듯이 이쪽으로 가면 교도소 이쪽으로 가면 바깥 세상. 그래서 좁아서 굉장히 피가 나기도 하고 뭐 응고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와파린의 부작용입니다. 이 멍이 많이 들고 판막이 이렇게 잘 안 맞으면 굳어버려. 그러면 심장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심장 수술 자체를 또 뇌출혈, 뇌경색 뭐 이게 지금 엉덩이에 또 피가 나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출혈과 또 혈전 사이에서 교도소 담벼락을 걷듯이 그러는데 보통 지금 노악은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보다도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이 심방세동 환자의 혈전 방지로는
처음에는 뭐 노악 플러스 아스피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만은 1년 이후에는 노악으로 쓰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지금 보험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승모판막 협착증이 있거나 판막 치환술을 했을 때 승모판막이든 뭐든 인공 판막을 대동맥이든 무조건 치환술을 했을 때는 와파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보험이 안 돼요. 다른 거는 노악을. 그러나 승모판막 이외의 판막 질환이 있으면서 심방세동이 있을 때 심방세동이 다 있는 환자들입니다. 있을 때는 비판막성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노악이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뭐 노악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사반이 붙는 약들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환자에 있어서 심방세동이 잘 올 거냐?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는 무조건 이 노악을 쓸 거냐? 물론 이제 판막 치환술을 했는 환자는 와파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막 치환을 하지 않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 있어서 어떤 환자가 심방세동만 있으면 다 쓸 거냐? 그거는 아니라 이거죠. 대개 그거를 측정을 하는 위험 인자를 측정하는 게 이 차드바스크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적인 용어인데 이제 이 점수하고 이 차드바스크라는 말은 여러분이 빼고 심부전이 있어서 피가 잘 안 나갈 때 당연히 혈전이 잘 생기겠죠. 고혈압 또 나이가 75세 이상 이건 2점입니다. 2점. 당뇨가 있을 때 옛날에 혈전으로 뇌경색이 있거나 뭐 어디 다리나 이런데 혈전 폐쇄증이 있을 때 또 혈관병이 있을 때 또 65세 75세 이상은 2점이지만 75세 이하 65세 이상은 1점. 또 여자들이 또 잘생깁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점수가 있어서 심방세동이 있다고 해서 다 약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심방세동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차드바스크 스코어라고 이 전에 보여줬던 이 점수가 3점 이상이 될 때 노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3점 이상이 될 때.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들이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아스피린을 썼는데 아스피린은 여기 보세요. 뇌경색 예방에 전혀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쓰는 거 권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이라는 항혈소판제를 쓰는 것보다는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쓰는 게 낫고 그 와파린보다는 이 아픽사반이라는 노악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것이 권고된다. 노악을 쓰는 게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의 뇌경색을 예방을 위해 항혈소판제,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나 뭐 이런 걸 단독으로 쓰는 것은 아예 권고가 되지 않고 이런 것보다 와파린이 낫고 와파린보다는 이저 노악이 더 낫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비판막성, 그러니까 판막 치환술을 금속 판막으로 특히 해버린 그런 환자들을 제외한 심방세동에서는 허가가 돼 있습니다. 노악이 쓸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 차드바스크 스코어 점수가 3점 이상일 때 사용이 돼 있고요. 이 차드바스크 수가 남성은 2점, 여성은 3점. 이럴 때 뇌경색 예방을 위해 경구용 항응고제, 즉 노악을 추천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그래서 노악이 얼마나 지금 약이 많은지 이게 성분이 굉장히 제약 회사들이 많이 달려들어서 아주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즉슨 항혈전 효과가 입증이 돼 있고 그 입증된 항혈전 효과 때문에 많이 팔리니까 여러 제약회사에서 다양한 상품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다 있죠. 그래서 가장 저렴한 게 지금 엘사반이라고 해서 삼진제약에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뭐 제가 삼진제약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런 엘리키스, 엘사반, 뭐 아픽사반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드시고 계시는 약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이제 프라닥사라고 다비가드나 아까 펙타2를 직접 스론빈을 억제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사반이 나머지는 사반이 붙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 나온 그 노악 제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약을 먹는데 출혈 경향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출혈이 돼서 혈전을 방지하기 때문에 또 사고가 날 거냐. 그래서 출혈이 잘 생길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서 출혈이 경향이 많은 사람은 이 약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출혈이 많이 간 기능이 굉장히 나쁘면 혈액 응고가 안 되고 스트로크가 있었다든지 출혈이 이미 있는 환자라든지 뭐 INR이 좀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써서 이 헤스블레드라는 이 점수가 3점 이상이면은 이 안 쓰게 돼 있습니다. 이 약을.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더라도 그렇지만 나머지에서는 차드바스크 스코어가 아까 여성 3점, 남성 2점이면은 노악을 반드시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스피린하고 기존에 썼던 항혈소판제보다는 뇌경색을 심방세동에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로 나온 노악이나 와파린을 쓰는데 와파린보다 최근에는 노악이 사반이 붙는 그 약이 강력하게 권고되고 있다. 이게 2022년도 부정맥학회에서 나온 권고사항이고 일반인 분들도 부정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